신당 통합 좌절로 여러분께 크나큰 실망을 드렸습니다. 부실한 통합 결정이 부끄러운 결말을 낳았습니다. 제가 이준석 대표하고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다 배복주 씨 얘기만 하고 자기 지지자들이 당원 게시판에서 펜코에서 떠나간다. 이 얘기만 줄곧 했습니다. 주도권 다툼이 아니고요. 이름을 뭘로 할까? 개혁신당을 하자. 선거운동 지휘권을 나한테 다 달라. 공천권을 김종인 대표한테 다 주자. 이낙연 대표는 그냥 집에 가라는 얘기인데 김종인 위원장에 대한 추천은 오히려 제가 아니라 이낙연 전 총리 측 측근 전직위원에게서 합당선언 다음 날 저에게 들어온 바가 있습니다. 제가 독재자의 이름까지 언급될 그런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독재를 표결로 하는 경우는 보지 못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신당 통합 좌절로 여러분께 크나큰 실망을 드렸습니다. 부실한 통합 결정이 부끄러운 결말을 낳았습니다. 공동대표 한 사람에게 선거의 전권을 주는 안건이 최고위원회의 표결로 강행 처리됐습니다. 그것은 최고위원회의 표결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정신은 훼손됐습니다. 그들은 특정인을 낙인 찍고 미리부터 배제하려 했습니다. 낙인과 혐오와 배제의 정치가 답습됐습니다. 제가 이 개혁신당의 의사결정 지지했던 진짜 문제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준석 대표하고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다 배복주 씨 얘기만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지지자들이 당원 게시판에서 펜코에서 떠나간다. 이 얘기만 줄곧 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대책 세워달라. 그러니까 배복주 씨를 잘라달라. 난 배복주 씨 모른다. 절차대로 하자. 잘 모르는 사람을 뭐 자르니 많이 하는 게 얼마나 우리한테 또 이 당에 마이너스가 되겠냐. 근데 이 얘기만 했어요. 뭐 정책을 어떻게 한다. 우리 초선 전략을 어떻게 할 거예요? 없어요. 어떤 정책을 준비하고 없어요. 우리 교통 대책, 교통비 문제, 이 정책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없어요. 그냥 배복주 씨 문제만 얘기한 겁니다. 자, 의사결정이 지체됐다는 거에서 제가 결정적으로 이게 사실이 아닌 이유를 말씀드리면 합당 초기의 의사결정의 핵심이 뭐죠? 당직 인선입니다. 원내대표 양양자, 사무총장 김철근, 정가 오범인데 사무총장이 되겠습니까? 여러 사람의 항의가 있었어요. 그래도 이준석 대표가 하자니까 합시다. 하고 이낙연 대표님이 결단해서 하자고 했어요. 수석대변인 허은하. 아니 어떻게 수석대변인을 사무총장, 수석대변인 다 가져가면 어떡합니까? 지금 지지자들이 떠나가니까 뭔가 얼굴로 우리가 많이 알려진 기존에 있는 개혁신당 사람들이 포진이 돼야 이 사람들 무마할 수 있대요. 그렇게 했어요. 정책위의장 김영남, 여기에 김만원 교수를 이낙연 대표가 그래도 이분이 훌륭한 교수님이니까 좀 새로운 인물 하나 집어넣읍시다. 우리 쪽 사람도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당직을 다 이준석 대표가 하자는 대로 그냥 일사천리로 결정을 해줬습니다. 아니, 사무총장, 대변인, 정책위의장 다 결정됐으면 빨리 뭘 일을 해가지고 진도를 나가는 거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그 당직 맡은 사람한테 있잖아요. 그 이외에 아무것도 진도를 안 나가고 오직 배복주 씨 얘기만 가지고 계속 얘기하다가 나중에 가서 정권 달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상식적이지 않다. 사실관계가 틀립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기사 쓰면서 주도권 다툼이다 이렇게 자꾸 쓰는데요. 이거 완전히 부당한 보도입니다. 주도권 다툼이 아니고요. 자, 이름을 뭘로 할까? 개혁신당을 하자. 그 다음에 당직 어떻게 할까? 사무총장, 대변인, 정책위의장, 원내대표 다 하자는 대로 하자. 그 다음에 나머지 나온 게 선거운동 지휘권을 나한테 다 달라. 공천권을 김종인 대표한테 다 주자. 그러면 이낙연 대표는 그냥 집에 가라는 얘기인데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집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냥 다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낙연 대표를 지지해서 여기 참여한 12만 당원들이 또는 이낙연 대표를 지지해서 민주당을 이탈했던 사람, 제3지대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이 당에 투표할 수 있습니까? 이게 제3지대 통합신당이 맞아요? 이거 국민 속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지 말자고 그런 거 아니에요. 무슨 주도권이고 무슨 권한이고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어요. 다 하자는 대로 해요. 하지만
적어도 국민들 보기에, 당원들 보기에 같이 한다라고 하는 거는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냐. 제 정당의 통합을 선언한 지 열흘 만에 이낙연 대표께서 이끄시는 새로운 미래가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참담한 마음으로 국민들께 사과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누군가를 비판할 생각은 없습니다. 할 말이야 많지만 애초에 각자 주장과 해석이 엇갈리는 모습이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눈살 찌푸려지는 일일 것입니다. 제가 합당의 당사자로서 성찰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관리할 수 있다고 과신했던 것은 아닌지, 또 지나친 자기 확신에 오만했던 것은 아닌지, 가장 소중한 분들의 마음을 함부로 재단했던 것은 아닌지, 오늘만큼은 앞으로에 대한 호언장담보다는 국민께 겸허한 저에 대한 성찰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정당 민주주의 훼손이다. 그리고 제가 독재자의 이름까지 언급될 그런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사실 이 수많은 형용모습을 제가 어떻게 지적해야 할지 모르겠지만은 독재를 표결로 하는 경우는 보지 못했습니다. 표결로 독재한다는 말이 무엇인지 저는 다소 의아해서 그런 부분은 보도에 참고를 해주셨으면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되게 그래서 그런 질문도 굉장히 경황이 없는 것이, 사실 그 김종인 위원장 기획설이 단순히 그냥 모순으로 부정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회의에 참석하신 분들에게 다 확인해 보시면 언론인들이 아시겠지만 김종인 위원장에 대한 추천은 오히려 제가 아니라 이낙연 전 총리 측 측근 전직 의원에게서 합당선언 다음 날 저에게 들어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저는 언급하지 않았고, 저희 쪽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셀럽형 인물을 추천했고, 회의 과정에서 김종인 위원장님에 대한 언급이 나와서 그 자리에 있는 모든 배석자가 확인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좋은 생각이라고 이낙연 대표님께서 동의하시고,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한번 연락을 해줄 수 있겠느냐 해서 제가 정말 최근에 한 근 2, 3일 내 정도 시기에 제가 김종인 위원장 쪽에 의사타진을 해보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뒤늦게 알았지만 사실 그보다 한 이틀 정도 빠른 시점에 이낙연 대표님께서 김종인 위원장과 사석에서 만나신 것으로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순 관계를 본다 하더라도 저는 이게 얼마나 모순된 주장인지를 저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계속 이제 국민의힘이나 여러 재정당에서 그런 지적할 수 있다.